여러분은 블랙홀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우주에 큰 관심이 없다면 대부분 블랙홀을 떠올릴 때 주변의 모든 것을 쭉쭉 빨아들이는 뻥 뚫려있는 검정색의 구멍이나 시간여행과 공간 이동을 하는 일종의 차원문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은 구멍이라는 뜻을 가진 블랙홀은 명칭 자체에서 이미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며 만화나 영화, 게임 등에서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블랙홀을 자주 접하다 보니 일종의 통념처럼 자리잡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홀은 아주 유명한 우주의 천체지만 명칭의 유명세에 비해 블랙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도 블랙홀은 베일에 쌓여있는 정체불명의 천체 중 하나죠. 이번 편에서는 우주에서 가장 신비하고 무서운 천체인 블랙홀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1783년 영국의 지질학자 존 미첼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별이 만약 극도로 무겁다면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어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검은 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는 이 생각을 정리하여 영국의 왕립협회로 보내기도 했지만 당시 과학자들은 그런 별이 실제할 리가 없다며 대놓고 무시했고 이내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130여 년이 지나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중력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한다는 것이 밝혀지자 검은 별로 불렸던 블랙홀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됐고 학계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이후 독일의 천문학자 슈바르츠 실트가 질량을 가진 물질이 어느 정도까지 압축되어야 블랙홀이 되는지를 구하는 계량칙을 발표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일반 상대성 이론을 창시한 당사자인 아인슈타인은 슈바르츠 실트의 연구를 보고 블랙홀은 수학적 이론으로만 존재할 뿐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산물이라며 블랙홀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1963년 미국 팔로마산 천문대에서 블랙홀의 에너지로 형성된 퀘이사를 확인하며 최초로 블랙홀의 실마리를 잡게 됐고 1971년에는 나사의 관측 위성인 우후르가 X선 방출을 감지하여 블랙홀이 실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다 마침내 2019년 전세계 천문 연구기관 20여 곳이 참여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블랙홀의 진짜 모습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는데 세계 8곳에 있는 전파 망원경으로 천여자리 은하단의 가운데에 위치한 M87이라 명칭된 블랙홀을 9일간 추적해 이미지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블랙홀은 18세기 영국의 한 과학자의 머릿속 상상에서 탄생한 후 오랫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해왔다가 23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참고로 M87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 지름은 160억 킬로미터나 되는 무지막지한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마치 도넛처럼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사진이 선명하지 않고 뿌옇게 보이는 이유는 블랙홀 주변에 소용돌이치는 가스와 지구의 두터운 대기에 의해 발생한 빛의 왜곡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측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더 뚜렷한 모습의 블랙홀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중력의 힘이 작용해 지구의 모든 물체를 중심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구의 표면 중력의 힘을 거스르고 지구 밖의 우주로 나가려면 초속 11.2km라는 탈출 속도가 필요합니다. 지구보다 훨씬 무거운 태양에서라면 우주 공간으로 탈출하기 위해 그보다 약 60배나 빠른 초속 617.5km의 탈출 속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 특정 천체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인 약 초속 30만 킬로미터보다 빨라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빛조차도 그 천체를 탈출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안에서 영원히 갇혀버리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천체의 질량과 밀도가 커지면 중력은 강해지고 이에 따라 빛의 휘어짐도 더 커집니다. 물질의 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면 중력장에 의해 모든 물질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죠. 그렇다면 천체가 어느 정도의 밀도가 돼야 블랙홀이 될까요? 여기 지름 약 140만 킬로미터인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을 지름 6km가 될 때까지 꾹꾹 눌러담아 압축해 놓는다면 중력이 붕괴해 블랙홀이 됩니다. 만약 지름 약 1만 2,000km인 지구라면 고작 0.9cm 정도의 코딱지만한 크기로 줄여놔야만 블랙홀이 되죠. 이 커다란 지구를 0.9cm로 꾹꾹 눌러놓는다라 도대체 어느 정도의 밀도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블랙홀 구조의 핵심은 중력 특이점과 사건 지평선입니다. 특이점이란 가공할 만한 중력의 세기가 무한대로 발산되는 블랙홀 중심부에 있는 하나의 점과 같은 영역인데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질들은 전부 이 특이점이라 불리는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특이점에서는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하게 커져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못하며 표면 크기와 부피가
무한소에 가까운 0이고 밀도는 무한대인 곳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고전역학의 물리 법칙들이 온전히 성립되지 못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질량을 가진 물질들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균일하지 않은 중력에 짓뭉개져 국수 가닥처럼 무한히 길어지며 특이점으로 흡수되는데, 흡수된 물체의 질량은 블랙홀의 질량에 더해져 총 질량이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사건 지평선은 이런 특이점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중력장 감옥으로 빛조차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중력이 작용하는 경계이자 물질이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특정 구간을 말합니다. 만약 물체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결국 특이점에 도달해 산산조각 나겠지만, 외부에서 본다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 물체가 사건 지평선의 경계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며 빛도 흡수돼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블랙홀이 입구라면 그와 반대 개념으로 탄생한 것이 블랙홀의 출구인 화이트홀이며,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두 시공간을 잇는 통로를 웜홀이라고 부르죠. 이론적으로는 이를 통하면 중력장에 의해 작게 수축된 시공간을 지나갈 수 있고 성간 여행을 단축시키는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화이트홀과 웜홀의 개념은 아직 실체가 발견된 적 없는 가설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처럼 고밀도로 압축된 천체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걸까요? 블랙홀이 탄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별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과정입니다. 별이 그 수명을 다하면 수축하게 되고 태양 질량의 3배에서 15배 미만인 별들은 거대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 폭발 후에 남은 별의 핵은 전자와 합쳐지면 고밀도의 중성자별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 별의 질량이 태양의 15배 이상이라면 초신성 폭발 후 핵 내부에서 중력 붕괴가 일어나 최종적으로 블랙홀이 되며, 이렇게 형성되는 블랙홀을 항성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항성 블랙홀은 꽤 흔해서 우리 은하에만 1억 개 정도 존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외에도 중성자 별들끼리 충돌하여 블랙홀이 형성되기도 하며, 항성의 진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거대 가스그룹 자체의 붕괴로 처음부터 태양의 수만에서 수억 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거대 블랙홀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는데,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이런 식으로 탄생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블랙홀은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수명이 존재하며, 호킹 복사에 따르면 블랙홀도 입자를 방출하며 오랜 시간이 걸쳐 서서히 그 질량을 잃어가고 최후에는 증발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우주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태양 정도인 질량의 블랙홀이 소멸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4 곱하기 10의 67승년 정도로 예측되며,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블랙홀들은 태양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증발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든 별들은 소멸되고 결국 우주에는 블랙홀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겠죠. 그런데 블랙홀 외부에서의 입장과 달리 블랙홀 내부에서의 실질적 수명은 생각보다 훨씬 짧을지도 모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호킹 복사는 사실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거대한 중력으로 인해 생기는 시간 지연 현상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매우 느리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우주의 모든 만물은 생겨나고 사라지다 다시 생겨납니다. 그리고 블랙홀에는 탄생과 소멸, 그리고 다시 탄생으로 이어지는 우주적 법칙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블랙홀을 완벽히 이해한다면 우주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우리의 존재에 관한 근본적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호킹 박사는 블랙홀에서 정보가 소실된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과 반대로 블랙홀 내의 물질의 정보가 여전히 남아있고 인류가 이것을 해독할 수 있게 된다면 인류는 그야말로 새로운 지식의 차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촉근 이론에 의하면 블랙홀에 빠져들어간 물질들은 사건 지평선이 11차원의 미세한 촉근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촉근들이 물질 고유의 정보를 여전히 보존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만약 우주 초기부터 존재해왔던 원시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에 그 정보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작동하게 된 원초적 비밀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시원하게 밝혀주는 블랙박스처럼 우주 탄생의 순간이 담겨져 있는 블랙박스가 바로 블랙홀일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을 100%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아낼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인류 지식의 경계는 새로운 차원을 맞이할 것이고 어쩌면 신에 조금 더 가까운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